적극적 사고방식 더 파워 오브 파저티브 싱킹. 노먼 빈센트 필의 더 파워 오브 파저티브 싱킹은 단순한 자기계발서를 넘어 마치 따뜻한 친구가 옆에서 삶의 길을 안내해주는 듯한 책이에요.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삶을 결정한다는 첫 문장은 읽는 순간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죠. 이 책은 어려운 순간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내면의 힘을 끌어내는 법을 부드럽고 따뜻하게 알려줘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며 우리가 얼마나 쉽게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드는지, 그리고 그 생각을 바꾸는 작은 습관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드는지 깨달았어요. 마치 어두운 방에 따스한 햇살이 스며드는 느낌이랄까요? 오늘은 이 책의 줄거리, 핵심 메시지, 시사점, 그리고 다른 독자들의 반응을 이야기하듯 풀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꼭 듣고 싶어요. 자, 이 책의 따뜻한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책의 줄거리 생생한 이야기로 만나보기. 더 파워 오브 파저티브 싱킹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추상적인 메시지가 아니에요. 노먼 빈센트 필은 목사로서 수많은 사람들의 고민을 들으며 그들이 불안, 두려움, 좌절을 극복하도록 돕는 방법을 책에 담았어요. 이 책은 17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고 각 챕터는 실용적인 조언과 실제 사례를 통해 긍정적인 사고의 힘을 생생하게 보여줘요. 마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친구와 대화하는 듯한 느낌이죠. 예를 들어 책 초반에 나오는 한 젊은 사업가의 이야기는 정말 인상적이에요. 그는 치열한 경쟁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신감을 완전히 잃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나는 실패자야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죠. 필은 그에게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을 제안했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는 오늘 성공할 거야라고 큰 소리로 말해봐. 처음엔 어색하고 우스꽝스럽게 느껴졌던 이 사업가는 이 습관을 몇 주 이어가며 점차 자신감이 생기는 걸 느꼈어요. 그는 중요한 계약을 따내고 사업을 다시 일으킬 수 있었죠. 이 사례는 단순한 자기 암시가 어떻게 마음, 행동, 그리고 결과를 바꾸는지 보여줘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며 우리가 스스로에게 얼마나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지, 그리고 그걸 바꾸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는 병원에 입원한 한 여성의 사례예요. 그녀는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나는 나을 수 없을 거야라는 생각이 그녀의 건강을 더 악화시켰죠. 필은 그녀에게 매일 밤 잠들기 전 감사한 점 5가지를 적어보라고 권했어요. 처음엔 감사할 게 뭐가 있지? 라며 회의적이었지만 그녀는 작은 것들, 맑은 공기, 가족의 전화, 병실 창밖의 나무에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이 습관은 그녀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왔고 회복 속도도 빨라졌어요. 결국 그녀는 건강을 되찾았고 이 경험을 통해 긍정적인 사고의 힘을 믿게 되었죠. 이 이야기는 저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어요.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찾아낸다면 그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요. 책에는 이런 사례들이 가득해요. 한 챕터에서는 마음의 평화를 얻는 법을 다루며 명상이나 기도를 통해 내면의 소음을 줄이는 방법을 알려줘요. 예를 들어 필은 하루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제안해요. 저도 이 방법을 따라 해봤는데 바쁜 하루 속에서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는 게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느꼈어요. 또 다른 챕터에서는 걱정을 멈추는 기술을 소개하며 걱정 목록을 작성하고 해결 가능한 부분에만 집중하라고 말하죠. 예를 들어 직장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있다면 실패하면 어쩌지? 라는 막연한 두려움 대신 자료를 더 꼼꼼히 준비하고 리허설을 3번 해보자처럼 구체적인 행동으로 초점을 옮기라는 거예요. 이 방법은 저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어요. 걱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사실 많은 문제들이 생각보다 작게 느껴지더라고요. 또 하나 기억에 남는 사례는 한 가정주부의 이야기예요. 그녀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 있었어요. 가사와 육아로 바쁜 나날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린 기분이었죠. 필은 그녀에게 매일 아침 5분간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주라고 조언했어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내일은 의미가 있어. 이 단순한 문장을 반복하며 그녀는 점차 자신의 가치를 되찾았고 가족과의 관계도 더 따뜻해졌어요. 이 이야기는 저에게도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어요. 우리가 얼마나 쉽게 자신을 잊고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는지 새삼 느꼈거든요. 필의 글은 따뜻하고 공감이 가득해요.
그는 종교적 신념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가지만 특정 종교에 국한되지 않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메시지를 전해요. 그의 조언은 단순하지만 강력하고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도록 쉬운 언어로 쓰여 있어요. 마치 옆에서 친구가 너도 할 수 있어 라며 손을 내미는 느낌이죠. 이 책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단계를 제시해요. 예를 들어 하루에 한 번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칭찬을 해보라는 조언은 작지만 강력한 변화를 만들어요. 저도 이걸 실천해보니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걸 느꼈어요. 핵심 메시지: 삶을 바꾸는 긍정의 힘.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간단하지만 깊이 있어요.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현실을 만든다. 필은 우리의 마음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강력한 도구라고 믿었어요. 부정적인 생각은 두려움과 불안을 키우지만 긍정적인 사고는 자신감과 희망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하지만 이 책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말로 끝나지 않아요. 구체적인 실천법을 통해 그 변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안내해요. 마치 등산을 시작하기 전 길을 알려주는 안내자 같은 느낌이죠. 1. 자기 암시의 힘. 필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 내면의 믿음을 형성한다고 강조해요. 예를 들어 나는 할 수 없어라는 생각 대신 나는 최선을 다할 거야 라고 반복하면 점차 자신감이 쌓이고 행동도 바뀌어요. 그는 매일 아침 긍정적인 문장을 소리내어 말하거나 마음속으로 되새기라고 권장해요. 예를 들어 나는 오늘 좋은 하루를 보낼 거야 라는 문장을 아침에 5번 말해보는 거예요. 저도 이 방법을 따라 해봤는데 하루의 시작이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마치 마음의 작은 불씨를 지피는 느낌이었어요. 2. 걱정 관리의 기술. 필은 걱정이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문제를 더 크게 보이게 한다고 말해요. 그는 걱정을 줄이기 위해 문제를 종이에 적고 해결 가능한 부분만 집중하라고 조언해요. 예를 들어 시험을 앞두고 걱정이 많다면 걱정의 원인을 적어보세요. 시험에서 떨어질까봐 두려워라는 막연한 걱정 대신 이 주제는 아직 약하니 오늘 밤 2시간 복습하자처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거죠. 이 방법은 저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어요. 걱정을 종이에 적어보니 머릿속이 정리되고 해결책이 더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3. 신념과 내면의 평화. 필은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게 긍정적인 사고의 핵심이라고 믿었어요. 그는 종교적 신념을 강조하지만 이는 특정 종교에 국한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기독교 신앙이 없는 사람도 명상이나 고요한 시간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해요. 그는 하루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마음을 정리하거나 감사한 점을 떠올리는 시간을 가지라고 제안해요. 저도 바쁜 하루 속에서 이 시간을 가져봤는데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마치 폭풍 속에서도 고요한 중심을 찾은 기분이었죠. 4. 행동으로 옮기기. 긍정적인 사고는 생각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져야 해요. 필은 작은 행동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든다고 믿었어요. 예를 들어 매일 감사일기를 쓰거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작은 행동이 쌓이면 삶의 질이 달라져요. 그는 작은 성공이 큰 성공을 낳는다며 매일 작은 목표를 세우고 이루는 습관을 들이라고 조언해요. 저도 매일 밤 감사한 점 3가지를 적어보는 습관을 들여봤는데 정말로 삶이 더 풍요로워지는 느낌이었어요. 5. 타인과의 연결. 필은 긍정적인 사고가 개인에만 머무르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준다고 말해요. 예를 들어 가족이나 동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면 그들의 반응도 더 긍정적으로 변해요. 이런 선순환은 우리의 마음을 더 밝게 만들죠. 그는 긍정적인 에너지는 전염된다며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저도 이 조언을 따라 동료에게 작은 칭찬을 건네봤는데 그들의 미소가 저에게도 큰 기쁨을 주더라고요. 6. 꾸준함의 중요성. 필은 긍정적인 사고를 단번에 바꾸는 게 아니라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마치 근육을 키우듯 마음도 매일 단련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매일 아침 5분간 긍정적인 문장을 말하고 저녁엔 감사일기를 쓰는 습관을 들이면 점차 부정적인 생각이 줄어들어요. 이 꾸준함이 저에게도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작은 노력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든다는 걸요. 시사점 오늘의 삶에 주는 교훈. 이 책은 1952년에 출간되었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큰 울림을 줘요. 현대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우리는 끊임없는 경쟁과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죠. SNS에서는 완벽해 보이는 타인의 삶을 보며 자신을 비교하고 직장에서는 끝없는 업무 압박에 시달리곤 해요. 이런 순간 필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따뜻한 희망의 등불을 비춰줘요. 마음가짐의 주도권. 가장 큰 시사점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외부 환경, 경제적 어려움, 인간관계의 갈등, 건강 문제는 우리가 바꾸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의 반응은 바꿀 수 있죠. 예를 들어 직장에서 예상치 못한 실수를 했을 때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하지? 라고 자책하는 대신 이 실수로 뭘 배웠지? 다음엔 더 잘할 거야 라고 다짐해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마음의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해결책을 찾게 해줘요. 저도 이 방법을 실천하며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걸 느꼈어요. 습관의 힘. 필은 긍정적인 사고를 습관으로 만들라고 강조해요.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를 뒷받침해요. 예를 들어 긍정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들은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가 더 높다고 해요. 작은 습관, 매일 아침 긍정적인 문장을 말하거나 감사한 점, 3가지를 적는 것이 쌓이면 장기적으로 삶의 질을 높여줘요. 저도 이 습관을 들여보며 하루하루가 더 밝아지는 걸 느꼈어요. 공감과 연결의 중요성. 필은 타인과의 따뜻한 관계가 긍정적인 사고를 강화한다고 믿었어요. 현대 사회에서는 특히 더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는 종종 바쁜 일상에 치여 가족, 친구, 동료와의 관계를 소홀히 하죠. 하지만 작은 친절, 예를 들어 동료에게 오늘 수고했어라고 말하거나 친구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서로의 마음을 밝게 만들어줘요. 이런 연결은 우리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키우고 삶에 더 큰 의미를 더해줘요. 저도 친구에게 작은 선물을 보내며 그들의 기쁨이 저에게도 전염되는 걸 느꼈어요. 현실적인 한계와 균형. 물론 긍정적인 사고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필의 조언은 때로는 너무 단순하게 느껴질 수 있고 복잡한 문제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심각한 재정난이나 건강 문제는 긍정적인 사고만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책의 진짜 가치는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데 있어요. 예를 들어 재정난에 처했을 때 긍정적인 사고가 돈을 만들어내지는 않지만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이 균형이 이 책의 매력이죠. 현대 사회와의 연결. 이 책은 현대 사회에서도 큰 의미를 가져요. 예를 들어 SNS로 인해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당하고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죠. 필의 조언은 이런 순간에 특히 빛을 발해요.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라는 자기 암시로 스스로를 다독이며 타인의 삶이 아닌 내 삶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또 현대인의 스트레스와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 필의 명상과 감사 연습은 이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돼요. 다른 독자들의 반응, 다양한 목소리. 더 파워 오브 파저티브 싱킹은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예요.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죠. 온라인 리뷰와 소셜 미디어를 보면 이 책이 독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생생히 알 수 있어요. 한 아마존 리뷰어는 이렇게 썼어요. 이 책을 읽고 나서 매일 아침 긍정적인 문장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몇 주 지나니 정말로 자신감이 생겼고 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어요. 또 다른 독자는 종교적인 부분이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실천법이 너무 구체적이라 따라하기가 쉬웠어요. 특히 감사일기를 쓰는 습관이 내 삶을 바꿨어요라고 말했죠. 저도 이 리뷰를 읽으며 공감했어요. 감사일기는 정말 작은 노력으로 큰 변화를 만들더라고요. X에서도 이 책에 대한 이야기가 활발해요. 한 사용자는 더 파워 오브 파저티브 싱킹은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였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법을 배웠죠라고 포스팅했어요. 또 다른 사용자는 현실적으로 모든 게 긍정적으로 변하지는 않지만 이 책 덕분에 내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게 큰 차이를 만들었죠라고 공유했어요. 이런 반응들을 보니 이 책이 정말 다양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물론 비판적인 의견도 있어요. 일부 독자들은 너무 단순한 조언들이라며 복잡한 문제에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느꼈어요.
특히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이 큰 사람들에게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메시지가 다소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죠. 한 리뷰어는 이 책은 가벼운 스트레스에는 효과적이지만 심각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에는 한계가 있다고 썼어요. 하지만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독자들은 이 책이 그들의 마음가짐을 바꾸고 스트레스 관리와 자신감 향상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느꼈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더 파워 오브 파저티브 싱킹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메시지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긍정적인 사고는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도구예요. 이 책을 읽어보셨거나 긍정적인 사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궁금해요. 혹시 이 책에서 배운 교훈을 실생활에 적용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예를 들어 감사일기를 써보셨거나 자기 암시로 자신감을 키운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긍정적인 사고가 실제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함께 이야기 나누며 서로에게 영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책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작은 변화를 가져왔는지 혹은 어떤 기대를 하며 읽고 싶은지 들려주세요.